아예 이 인공지능 딥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어, 사실 요즘 이거를 직접 막 계산하진 않아요. 보시면은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계산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설계하던가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 수학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조금 더 나중에 응용을 하거나 할 테니까 오늘 설명하는 거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 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에 딥러닝 하는 그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이제 밑에 단 수학이고, 또 이제 요즘에 쓰는 딥러닝은 살짝 수학을 다 함수화 시켜 놓은 코딩에서 함수화 시켜 놓은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빼먹거나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입니다. 네, 먼저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포도가 있고 이거 두 개를 구별한다고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냥 사과하고 포도가 놓여져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판단을 보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판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여태까지 인공지능 전까지는 어떻게 판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사과, 보라색이면 포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이 빨간색하고 보라색을 구별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 사과 포도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입력값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 값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분석을 사람들이 하고, 아, 보니까 빨간색, 보라색이 특징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빨간색 값이 많으면 사과라고 그 코딩을 짜자. 보라색이면 포도라고 코딩을 짜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 처리 같은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걸 많이 배우실 거예요. 뭐 물론 이거 제가 색깔만 얘기를 했는데 뭐 색깔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했던 건 여기 이 이미지에 뭐 테두리를 딴다던가 뭐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런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정답을 찾아낸 거죠. 이게 이제 맨 끝에 있는 게 정답이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네. 이 이미지 데이터를 주고 이건 사과야, 이건 포도야 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컴퓨터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전에는 입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코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줘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라면은 이번엔 반대로 그냥 입력하고 정답을 한 번에 컴퓨터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거 두 개 데이터를 보고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직접 분석을 해야 됐던 거를 컴퓨터한테 모든 걸 다 주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정답을 주고 그 분석이나 과정 같은 거를 알아서 너가 판단을 해라 라는 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인 거죠. 그 지능을 학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주고 이걸로 이제 알고리즘, 뭐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거를 구현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기존 방식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와 정답을 주고 컴퓨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컴퓨터가 직접 학습하게 하는 방법론 자체가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머신러닝. 그래서 뭐 이 용어가 엄청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기계한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 입력하고 정답을 출력값을 다 주면서 이걸로 너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문제와 정답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문제와 정답 미리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알아서 찾아내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이게 이제 수많은 통계 결과가 얽혀 있다고 하는데 문제와 정답을 주고 이 인공지능이 계속 자기가 정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학습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 통계적인 수학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정답이 틀렸으면 맞게끔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복합적인 연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용량 데이터, 이게 지금 태블릿이라 조금 넘어가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그냥 기존 기존 방식으로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써왔던 판단하는 거에서 기존 방식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많다던가 아니면 변수가 너무 많다던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포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색깔이 딱 다르잖아요. 그건 이제 판단하기가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하고 뭐 건포도가 있다. 그럼 색깔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판단하기 되게 어렵겠죠. 얘가 포도고 얘가 건포도인지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애매모호하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넣어서 직접 풀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찾기 어려운 방식을 인공지능은 찾을 수 있겠지라고 이제 해서 인공지능을 연구를 여태까지 막 해왔던 거고요. 요즘에 와서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제 핫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 이 머신러닝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외의 것을 정확히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이 있는데 이 안에 딥러닝이 또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게 딥러닝이죠. 이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하고 크게 막 엄청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오른쪽에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 이 표는 제가 그 매틀랩에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 머신러닝이라고 써져 있지만 여기서 그냥 인공지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표에서는 두 가지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지도학습이라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을 먼저 알려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 여기서 출력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아까 사과 그림을 주고 사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회귀, 리그레션하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그러니까 정답을 안 주고 입력값만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그림을 주고 포도 그림만 줍니다. 근데 이게 사과고 이게 포도인지는 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이미지들을 쭉 분류하다가 그 사과 모양의 그림만 쭉 모아놓고 포도 그림, 포도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사과 그림,
포도그램은 그냥 두 개를 나누는 거죠. 이것만 합니다. 얘가 사과인지 포도인지 뭔지 인공지능은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비지도 학습을 엄청 많이 사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비지도 학습을 했어도 사람이 결론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사과나 배인가? 이걸 또 사람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는 그 깐이라는 겐이라고도 하고 간이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대세 요즘에 제일 많이 핫해졌는데, 이 간 알고리즘이 비지도 학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비지도 학습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간 알고리즘은 이 실습에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더 많이 뒤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학기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간이라는 거는 연구실에서 많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실을 가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좀 활발하게 하는 회사를 들어가시면은 간 알고리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레인퍼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개념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고 이거를 맞추면은 상점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틀리면은 벌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화 학습이고, 이 강화 학습이 많이 쓰이는 데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충분히 들어가는데,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죠. 뭐 옛날에 보시면은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강화학습으로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걸 만든 그런 기터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보시면은 버튼 누르면 점프하거나 뭐 슬라이드 하거나 뭐 이런 버튼 조작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어디 장애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계속 벌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동전 같은 걸 먹으면 플러스 점수를 계속 줘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꾸며놨더니 얘가 알아서 그 상점을 더 많이 받으려고 동전을 먹으러 찾으러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히면 벌점을 받으니까 그걸 계속 다 피하는 거죠. 이럴 때 강화학습을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저희 실습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어려운 내용이라 딱히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매틀랩에서 보여준 분류표를 보시면은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다 못하고, 저희 비지도학습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빼고,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저희가 쓸 거는 주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을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분류, 획이 있는데, 요즘에 이 두 개가 크게,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면 분류가 되고 조금만 바꾸면 회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큰 게 뭐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제 좀 실습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 회귀 중에서 선형 회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학습에서 보시면은 서부터 그 제일 유명한 게 보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SVM, 이게 제일 그러니까 제일 머신러닝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기 뭐 NN, 이게 NN이 아닌가? KNN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유명한 거고, 요즘에 딥러닝에서는 이 SVM이나 KNN은 거의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인공신경망을 기준으로 더 딥하게, 그러니까 더 깊게 만들어서 만든 게 딥러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SVM하고 KNN은 아마 교수님이 이론 시간에 해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이거 뭐 자세하게는 모르고 그냥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거고 인공신경망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희 원본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 처리로 말하면 이미지고 음성으로 말하면 뭐 음성 신호 데이터인데 거기서 특징이 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여기 피처라고 하는 특징, 저는 와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특징, 이 피처라고 하는 특징을 뽑고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이, 이 빨강하고 보라 이 특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이 머신러닝에서 보시면 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영상 처리라든지 아니면 음성 신호 처리, 그러니까 어떤 신호 처리겠죠, 다들.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한번 해서 보내주고 그 특징,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빨강 보라라고 편하게 썼는데 어떤 뭐 숫자 데이터겠죠. 뭐 빨강이면은 100일 수도 있고 뭐 보라면은 1 10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이런 숫자로 바꿔서 이 아, 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은 이제 얘가 쭉 판단을 해서 사과 또는 포도라고 알려주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머신러닝 개발은 다 이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여기가 아까 말한 뭐 SVM 제일 유명하댔죠. 뭐 KNN 그런 알고리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도 여기에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아까랑 비슷한데 그 달라진 게 원본 데이터를 바로 학습한다고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까 여기 전처리가 있고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치는데 제가 이걸 좀 쉽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 모든 거를 다 테두리를 쳐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놨는데 이런 이미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쭉 돌려서 결과만 내보내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딥러닝은 이 피처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특징을 뽑아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다른 점입니다. 이게 좀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있는 레이어가 더 깊게 들어간다, 히든 레이어가 더 많다 해서 딥러닝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전처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전처리도 모두 다 그 인공지능에 넣어버렸다는 게 이제 딥러닝, 더 깊게 만들었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알아서 피처까지 추출을 하는 거, 피처까지 알아서 뽑고 그걸로 학습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더 깊게 학습하는 것이 딥러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이미지나 영상 처리에서 아주 큰 효과를 얻어서 이제 딥러닝이 핫해졌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이미지라는 게 나중에 제가 좀 실습을 하겠지만 이 하나하나 픽셀 이 하나하나
픽셀마다 값들이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마다 그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색깔이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차례대로 쭉 있습니다. 값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뭐 480에 640이죠. 이게 제일 낮은 화질이, 이게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SD 화질이 이게 480인지 320인지, 결론은 이것만 해도 이거 480 곱하기 640 개의 픽셀이 있는데 이게 RGB 채널이 있으니까 또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 넣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가능해졌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또 언급이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즘에 딥러닝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CN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이게 전체 다가 그 딥러닝이라고 했죠. 이 딥러닝 중에 이 전처리를 해당하는 부분을 컨볼루셔널 뉴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뉴럴 네트워크, 아까 전에 제가 그 분류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고 있었죠.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인공신경망이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여기다 넣으면은 하나의 컨볼루셔널, 그러니까 CN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이제 CNN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보면은 제가 여기 위에 그린 그림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 인풋 이미지를 주죠. 여기는 이제 자동차, 차 그림을 줬는데 차 이미지를 주면은 쭉 피처를 뽑는 피처 러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피처를 뽑는다. 그러니까 피처를 학습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여기 용어로 쓰면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분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 해서 이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보시면은 뭐 카, 트럭, 밴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딥러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제가 또 따왔는데요. 이것도 또 매틀랩에 있는 내용이고, 사람의 뇌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라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실습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별로 인식률이 그러니까 인식률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기울기 하강법이라고 이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드웨어 성능, 컴퓨터나 이제 그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다시 그 인식률도 올라가고 더 핫해졌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쯤부터는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나무위키에서 따왔습니다. 나무위키에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은 신경망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나무위키에 써져 있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잘 시대별로 뭐 정리도 잘 되고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형 회기하고 로지스틱 회기를 오늘 실습을 해볼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 원리긴 한데, 이게
그 이게 요즘에 쓰는 딥러닝처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본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선형회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형회기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토대로 선형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어떤 입력이 있고 어떤 출력이 있을 때 점이 이렇게 좀 선처럼 뭔가 이렇게 찍히면은 이 가장 최적의 근사한 직선을 저희가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이 선에 근사하겠지라고 하는 게 이 선형회기이고요.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한 시간하고 시험 성적을 데이터로 모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공부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일 때는 성적이 60점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라고 합시다. 중간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일주일 동안 2시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6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4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70점이 나왔습니다. 6시간 할 때는 80점, 8시간 했을 때는 90점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 네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5시간 공부하면은 내 점수 몇 점이 나올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넣는데, 이 입력값은 지금 공부한 시간이 되겠죠. 그 출력값은 성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시간 공부를 했는데 90점이 나왔고, 4시간 공부해서 70점, 6시간 공부해서 80점, 8시간 공부해서 90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좌표로 점점점점 찍을 수 있고, 이거를 직선으로 그어보면은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4개가 찍혔으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예측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5시간 공부했을 때를 예측해 보라고 하면은 쭉 와서 이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75점 75점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공부하면은 75점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뭐 바로 이제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건 아니고 이 그래프 찍는 것만 간단하게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틀랩 온라인으로 들어 지금 만약에 실습하시는 분들은 같이 뭐 따라 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 PPT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뭐 어느 부분은 이제 따라 치는데 또 어느 부분은 그냥 복붙해서 사용할 거니까 그 점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건 간단하니까 따라 쳐보면은 먼저 네, 화면도 네, 먼저 그 시간이 뭐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X값으로 표현을 해서 저장을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행렬을 만들 건데 2, 4, 6, 8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은
y 값으로 해서 60, 70, 80, 90점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행렬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 x 값이 나왔고, 아이고, x 값이 나왔고 y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플롯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x, y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 그냥 x, y 값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은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걸 원하진 않으니까 저희는 일단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그 해당하는 좌표에 점을 찍어라 라고 플랫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4개가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PPT에 보시면은 마커 사이즈를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 마커, 이 조그만 점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이 입력 임수를 하나 더 줬습니다. 그래서 마커 사이즈는 그냥 뭐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점이 커 보이죠. 이러려고 마커 사이즈를 넣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보면은 별로 우리 눈에 뭔가 안 익숙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의 범위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엑시스를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X축 범위, 그러니까 X축의 최소값, 최대값을 먼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2시간에서 8시간까지만 했으니까 딱 여기에 잘려서 보이는데, 저희는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0시간부터 10시간까지 X축 범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Y축 범위는 점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 라고 기준을 잡으면 좀 예쁘겠죠. 그래서 0에서 100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은 그리드 ON을 해주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격자가 그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지금 따라하는 데는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복습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당연히 그런 이런 학습을 인공지능을 하다 보면은 아까 방금 이런 데이터는 없겠죠. 뭐 2시간 했을 때 60점이고 8시간 했을 때 90점 딱딱딱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은 동일한데 여기 점수를 조금 지그재그로 만들어 봤어요. 이 데이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2시간 했을 때 81점인데 4시간 했을 때 93점 확 뛰었죠. 그 다음에 91점 조금 성적이 떨어졌고, 8시간 공부했을 때 97점 제일 높았습니다. 이럴 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점 4개가 좀 지그재그로 돼 있죠. 이럴 때 5시간 공부를 하면은 몇 점이 나올까 예측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예측이 가능할까요? 이 5시간 할 때 보시면은, 네, 예, 그냥 선뜻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저희가 그 전에 봤던 데이터는 예쁘게 딱 직선 떨어지니까 뭐 대충 보니까 75점 받을 것 같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5시간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적의 직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점 4개 그래프, 점 4개의 데이터를 가로지르는 직선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직선 중에 제일 오차가 적은
직선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적의 선을 찾아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 최적의 선이 뭔지를 모르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는 명령만 받으면 그것만 계산하는 애니까 뭐 얘가 최적의 선 구해라고 하면은 바로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일단은 아무 그래프나 이렇게 아무데나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저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직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 최적의 그래프로 가게끔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 오차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최적의 직선을 어떻게 찾냐? 오차가 제일 작아질 때가 최적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직선 그래프를 가장 기본적인 1차 그래프니까 y는 x라는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x의 개수가 a고 상수가 b인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직선만 지금은 볼 거니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할 겁니다. mean square error라고 하고 약자로는 MSE라고 하는데 오차들을 제곱을 하고 그것을 평균 한 값이 이제 MS인데 이 값 자체를 최소로 만들어주면 저희가 원하는 예쁜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차라는 것은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측값 저희가 그냥 지금 대충 예측한 게 이 파란색 직선이었죠. 여기서 그러니까 4시간 했을 때 예측값이 이쯤이었고 실제 값은 이쯤 뭐 93점이었나 이랬으니까 이 값에서 여기를 뺀 값, 이 값이 오차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값에서 예측값에서 이 값을 뺀 게 오차, 이 부분이 오차다. 그래서 여기도 오차, 여기 이 조그만 것도 오차. 근데 저희가 이 하나의 오차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네 개의 오차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하는 겁니다. 평균을 하는 이유가 이 네 개의 오차가 모두 다 줄어드는 곳을 정해야 되니까 평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한다고 하는데 오차를 보시면은 음수도 있을 수 있어서 제곱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걸 볼게요. 이 예측값에서 이 예측값에서 이 밑에 있는 실제 값을 빼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값에서 이 값에서 이 이거 왜 그래? 네,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빼면은 반대로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등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당연히 플러스가 더 크겠죠. 근데 보시면 얘가 더 지저분하니까 봐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값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오차하고 이 오차를 크기 비교를 하면은 얘가 더 큰데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다 보니까 얘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그냥 이 오차들을 모두 다 제곱을 해서 그냥 양수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냥 절대값을 쓰지 왜 절대값을 안 쓰고 제곱을 했냐 라고 물어볼 수 수많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뭐 수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유 두 가지는 일단 절대값을 코딩하는 컴퓨터에 코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품문으로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해서 이품문을 여러 개 막 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짜야 되는데 제곱은 그냥 음수 양수 판단 안 해도 되고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그냥 그 수를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에서도 제곱이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또 편한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MSE 공식, 오차 공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예측값이 있고 실제값이 있으면은 이거 두 개 뺀 게 아까 오차라고 했죠. 이게 오차고 이 오차들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이 제곱한 거를 평균, 그러니까 썸이 앞에 썸 붙여서 썸을 다 이제 더해버리고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MSE가 이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한 실습을 MSE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예제로 하나 y는 3x 플러스 76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냥 그려봅시다. 먼저 그리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MSE 구하는 그 실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코드를 수정할게요. 우선 아까 그 데이터가 좀 바뀌었으니까 데이터부터 조금 수정을 해보면은 아까 2시간일 때 81점이었고 93점, 91점, 17점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요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볼링 매스 툴박스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심볼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sims x라고 이제 하고 여기서 저희가 x를 쓰려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x 변수 잠깐 바꿔줄게요. real.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저희가 명령을 해주고요. 지금 변수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에 짠 거를 데이터,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x, 데이터 y라고 변수를 제가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심볼 심스 x라고 제가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심볼 변수는 그 매틀랩에서 심볼링 매스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행렬이나 이런 걸로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지금 조성훈 학생이 이거는 그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이 그림이 옆에 뜨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유튜브 영상 그때 있었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 출력값을 오른쪽으로 표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조성훈 학생. 네. 이게 처음 라이브 스크립트를 딱 만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결과값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출력값을 인라인으로 라고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이 데이터 바로 밑에 뜨게 됩니다. 네.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링 매스 설명을 조금 더 다시 해보면은 심볼 변수랑 보통 변수랑 다른 게 보통 변수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심볼링 매스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어떤 함수를 만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아날로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냥 실습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스 x라고 변수를 먼저 만들고, 아까 제가 y는 3x 플러스 76이라는 함수를 만들자고 했죠. 그래프를 그리자 했죠. 그래서 y는 3x 3x인데 여기서 무조건 컴퓨터니까 곱하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곱하기 그리고 76 해주시고 실행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 매틀랩에서 예쁘게 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3x 플러스 76이라고 예쁘게 나왔고,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먼저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홀드를 시킬 거니까 홀드 on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볼릭 매스 그래프 그리는 게 그냥 플랫이 아니라 F 플랫이라고 불립니다. F 플랫, 그냥 플랫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저희는 심볼 변수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F 플랫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Y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Y, Y라고 넣으셔도 되고 XY라고 넣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XY 넣어주시고, 이 그래프는 그냥 B라고 그려서 블루라고 이 지금 B가 여기선 블루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는 뜻이고, 홀드 오프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홀드 오프 해보겠습니다. 하면 아까 그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밑에 합쳐져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왜 안 예쁘게 나올까요? 아, 여기서 네, 그 X를 넣어서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범위를 나중에 바꿔주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그 PPT에 있는 거랑은 조금 안 예쁘게 나올 텐데, 이 범위를 조금 수정을 해주면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Y축 범위를 50점에서 100점 말고 한 110점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그래프를 예쁘게 표현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최적의 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선이나 제가 그려보자고 해서 그냥 실습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음, 그, 그 다음에 이 y 저희 함수를 심볼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심볼 변수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잠시만요. 조금 저도 정리를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그 예를 들어서 x 저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은 4, 1, 0, 1 예를 들어서 4, 1, 0, 1, 4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플랫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지금 제가 이걸 무슨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은 이차 함수를 그린 겁니다. y는 x의 제곱을 그냥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지금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릴게요.
네,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린 건데 마이너스 2에서 4라는 값이 같고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값을 갖고 0에서 0 값을 갖고 해서 그래프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2차 함수랑 조금 다르죠. 각지게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있는 값만 있기 때문에 플랫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안 예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조금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이 범위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이 x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냥 1 간격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좀 많으니까 0.1 간격으로 x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을 을 만들면은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플랫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차 함수에 가까워졌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 그래프가 아닌 게 이 0.1마다 데이터가 찍혀서 그걸 직선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심볼릭 매스로 넘어와서 이렇게 플랫을 그릴 때는 데이터가 있어서 정확한 곡선으로 그려질 수가 원래 없는데 이 심볼릭 매스는 그냥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이렇게 x를 정해 놓으면은 얘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수학적으로 완전 거의 곡선에 가깝게 계산을 합니다. 저도 이걸 좀 알아듣기 좀 설명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 그 표현 능력이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x2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y는 x 제곱이라고 심볼 변수가 선언이 되고 이거를 f 플러스로 일단 x는 y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지금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곡선처럼 매틀랩이 그려준 겁니다. 데이터로 꾸민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셨나요? 이 심블링 매스는 제가 나중에 다시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혹시나 이해를 못하셨으면은 제가 다시 준비하는 걸로. 오늘은 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더 쉽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아 그렇구나 하고 오늘 그 정도만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심블 매스에서 좋은 점이 이 y에 있는 값에 그 계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sub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아까 이 y라는 함수 만들었죠. 실행을 subs라는 거에 y는 2라고 하면은 이 2라는 뜻이 y 이 함수에 x 자리에 2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subs에서 82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x자리에다 2를 넣고 계산해 보시면은 3, 2 해서 6이 나오고 6 더하기 76 해서 8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subs를 이용을 하시면은 그냥 y라고 넣고 real x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시면은 아 데이터라 했구나. 이 아니라 데이터 x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82, 88, 94, 1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의 의미가 지금 이 파란 선 있죠. 저희가 아까 방금 이 심볼릭 매스를 그린 이 y 값, 이 파란 함수의
X값을 넣었는데 아까 X값이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이었죠. 이때의 Y값,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의 이 값, 파란 선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 파란색이 82가 나오게 되고 여기가 88, 94, 여기가 이제 1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냐면은 이 빨간색 점은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건데 이 파란색 점의 이 y값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y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심볼릭 매스를 썼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MSI를 구하는 거를 할 텐데 먼저 이 predict라고 제가 지금 선언한 변수는 이것도 이제 심볼로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W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매틀랩은 모든 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W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W형으로 그래야 이제 저희가 컴퓨터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W형으로 바꿔준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배열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언을 바꿔준 거고 여기서 MSE를 저희가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이제 오차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식을 먼저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예측값 저희가 지금 심볼 변수로 만든 게 예측값을 저희가 아까 구했고 지금 실제 값을 뺀 값을 제곱을 하고 평균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틀랩에서 보시면 먼저 오차부터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방금 위에서 구한 프리딕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데이터 y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제 값이 실제 점수를 말하는 거죠.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공부했을 때 실제 성적이 나왔던 점수. 이 프리딕트는 우리가 예측한 점수.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합니다. 네, 제곱을 할 때 점 제곱을 해야지 그 행베터면 행베터끼리 계산을 한다 했죠. 제곱을 해주시고 이 전체 괄호를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틀랩에서는 민이라는 헬프민을 쳐보시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뭐 에버리지라고도 많이 영어로 하는데 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민을 이런 식으로 뭐 써주시면 평균을 구한다. 에버리지 or mean valu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MSE를 직접 계산하니까 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지금 이 3x 플러스 76이라는 그냥 파란색 선 하나 그냥 임의대로 그렸는데 이때의 MSE를 구해보니까 11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해야 되는 게 이 오차값, 오차 공식을 더 작게끔 만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라디언트 디센던트입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데 네, 미분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MSE가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차함수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차함수로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최소값이 이 밑에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기울기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미분을 했을 때 0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0인 지점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바로 컴퓨터 이쪽에서 못 찾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은
일단은 먼저 다시 보시면 여기서 예측값을 아까 저희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그래프로 저희가 썼으니까 예측값을 ax 플러스 b라고 저희가 쓰고요. 여기서 이 a 값하고 b 값 아까는 여기 뭐 3하고 저 뭐 아까 87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값을 줬는데 이 값을 실제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될 값은 a하고 b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2라는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이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이 에러가 이 정도 계속 이 오타가 5라는 값을 갔는데 더 낮은 방향이 있겠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지점에서 이, 이 지점에서 MSE를 구하는데 이 MSE의 미분을 구합니다. 미분을 구하는데 이 미분이 지금 이 플러스죠. 양수죠.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최소값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어떤 지점을 딱 찍었는데 이쯤에 찍어서 제가 다음에는 태블릿을 어떻게 세팅을 잘 하던가 아니면 저 다른 데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안 되는 게 많네요, 오늘.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음의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미분 기울기의 부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차가 최소인 점으로 가게 된다는 이론이 이 그라디언트 디센던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습률이라고 개념이 있는데 이 학습률이 여기서 제가 방금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이쯤 옮겨져서 쭉쭉쭉 가면은 최소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한 번에 가는 방향을 아 답답해. 여기서 한 번에 가는 방향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이쯤으로 뛰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다 잠 지울게요. 이쪽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버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너무 너무 이쪽으로 가서 기울기가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된 거죠. 그럼 이때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학습률이 예를 들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완전 이쪽으로 가게 돼서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오차가 MSE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이동하면 최소값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사용을 할 때 이 학습률을 좀 작게 만드는 게 그 학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 최소값으로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지. 괜히 자기는 컴퓨터 뭐 안 좋으니까 뭐 학습률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괜히 했다가 너무 이제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은 이 여기 최소값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산이 많아진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은근히 좀 분량이 많은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MSE 오차 공식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A랑 B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미분값을 계속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미분을 뜻하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기울기, B에 대한 기울기를 각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미분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편미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책 해놓고 해보면은 이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시고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제가 테두리 쳐놓은 게 오차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A 편미분, B 편미분이 0으로 가까워지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틀랩 실습을 드디어 하겠습니다. 좀 이제 네, 지금 이렇게 그린 거는 저희 그냥 아무거나 선 그린 걸로 했고 저희가 지금 다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 데이터 X, Y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A, B를 선언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처음이니까 A는 0으로 해놓고 B도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 A는 0하고 B는 0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A는 0, B는 0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Y는 I 옆에가 0이 됩니다. 그래서 Y는 0이라는 일직선만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학습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라고 아까 학습률을 말했는데 이 학습률은 0.025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크면 아까 안 된다 했으니까 좀 작게 제가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를 선언을 200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번 반복을 해라 라고 해서 에포크라는 거는 이 학습을 몇 번 할 건지를 뜻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 확인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포문을 만들어주고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num이 1부터 에포크까지 돌아가게 포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포문을 만드시면은 이 에포크가 아까 20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부터 201까지 2000번을 이 포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는 수식을 넣으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일단 다 지울게요. 여기서 먼저 프리딕트를 다시 또 구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 그러니까 예측값이라는 건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측값, 이 파란색 선은 a 곱하기 데이터 x 더하기 b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맨 처음에는 a는 0, b는 0이니까 여기가 0이겠지만 점점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사이에 있는 이 프리딕트 값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러를 구해봅시다. 이 에러는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면 된다 했죠. 그래서 프리딕트에서 데이터 y를 빼겠습니다. 데이터 y. 이게 지금 저희가 에러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편미분을 저희가 방금 봤죠. 편미분을 구해서 이 편미분의 방향의 반대인 거를 더해주거나 뭐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코드에서 보시면 ADIFF라고 저희가 그냥 그 미분을 이제 difference라고 하나요? 저 지금 갑자기 영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DIFF로 써주고 A의 편미분은 아까 2 곱하기 민 에러 점 곱하기 리얼 x가 됩니다.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이 A 편미분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인데 매틀리브 짜니까 되게 짧죠. 보면은 여기 2가 있으니까 2를 곱했고 이 앞에 썸하고 이 n이 있으니까 이게 평균이죠. 그래서 min이라는 함수를 그냥 썼고 이 초록색 테두리가 에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위에다가 에러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를 에러라고 치고요. 그 뒤에 리얼 x, 제가 여기다 리얼 x라고 지금 계속 표현했는데 데이터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x이고 b의 편미분은 2 곱하기 b의 편미분은 a보다 더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를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하죠? 계속 최신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을 바꾸는데 얼마큼 바꾸냐면 위에서 구한 a 편미분 반향만큼 빼줍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a가 어느 한 지점인데 이 a에서 기울기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니까 빼기를 써준 겁니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고 이만큼 가는데 이게 너무 확 가버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저희가 선언해줬던 학습률을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일부러 그래서 조그맣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이 됐든 천천히 움직이라고, 천천히 최소값으로 가라고 저희가 구현을 해준 거고요. B도 똑같습니다. 네, B를 이렇게 구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학습할 것은 전부 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디스플레이 하는 건 조금 복사해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2000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해서 A와 B 값을 최신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if문을 써서 이 num이 100으로 나눴을 때 0이 될 때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언으로 짜면은 num 100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num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100번마다 한 번씩 이 if문이 걸려라 라는 그냥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fk 값, 기울기 값, y절편을 띄우게 하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매틀랩이 알아서 쭉 계산을 해서 이 기울기 값과 y절편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a와 b 값을. 그래서 처음에 fk 값이 100일 때는 처음에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a 값하고 b 값이 점점 더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 부분을 그냥 지우고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2000번을 계속 계산을 하면서 점점 그 직선이 그 최적의 선으로 가게끔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한 기울기 값이 2.3이고 b 값이 79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최적의 직선은 y는 2.3 x 더하기 79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복붙을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계산식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이품은 여기를 수정했는데 100번마다 한 번씩 이품은 제가 조금 걸고 피규어라고 그 그림을 다시, 그러니까 피규어 그림창 1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입니다. 플랫을 하는데 똑같이 아까 저희가 빨간 점 찍었죠. 그 구문이라서 이건 크게 보실 거 없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똑같고 타이트 그냥 제가 그 위에다가 이름을 쭉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스를 한번 선언을 해주고요. 심스 이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결론은 구해야 되는 직선이 ax 플러스 b 직선이었죠. 그래서 이 y 직선을 보고 싶어서 f 플랫을 만들었고 여기서 b는 블루라는 뜻 파란색 선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홀드 온, 홀드 오프를 해줬고 드로우 나우라고 이 그림이 계속 변하는 걸 보여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형 회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붙을 해서 바뀐 걸 수정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시면 방금 빠르게 돌아가서 안 보여 있는데 계산이 됐고 지금 이게 매트랩 온라인이라서 잘 느린 것 같아서 제가 제 컴퓨터는 매트랩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가 안 되겠네요. 저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어차피 빠른 걸 안 보셔도 되니까 필요 없어서 그냥 그 매트랩 온라인 쓰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매트랩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까 그 그냥 계산한 거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제가 아까 방금 보셨나요? 아까 이 파란색 선이 어딘가 있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이런 직선으로 그려지게 된 거죠. 잠깐만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게 과적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를. 그 신민정 학생은 혹시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저희는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 10번마다 그래프를 새로 그리도록 하면은 그래프가 점점 어딘가로 향해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학습되고 있는 결과 과정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0번 정도 하면은 거의 근사하게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잠깐 정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없애면은 매번 학습할 때마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에포크 계속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MSE 오차 구하는 공식을 편미분해서 최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최소 방향으로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점점 이 빨간색 점의 오차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일일이 그래프를 하나하나씩 그리니까 좀 느려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그냥 1000으로 해서 해보시면은 바로 최적의 값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펜이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속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 파란색 선이 오차가 제일 작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저희가 그런 실습을 해본 거고요. 이게 바로 선형회귀라고 합니다. 선형회귀. 그래서 저희가 이, 이 선형회귀 직선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은 그래프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럴 때 아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이 빨간색 데이터만 있는데 선형회귀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5시간 공부했을 때 얘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성형회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함수를 구했다고 했죠. 이 x값이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공부한 시간이었으니까 공부한 시간 여기다 5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5를 넣으시면은 2.3 곱하기 5 더하기 79를 하게 되면 90.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이 90.5.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좀 선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 선형회귀 수식을 여러분 작성을 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최적의 선을 찾고 이 선으로 인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했으면은 뭐 100점이 넘네요. 100점이 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인 것이죠. 아, 그래서 이건 얘기해야지. 참고 자료로는 제가 그 모두의 딥러닝이라고 이 책을 보이시나요? 이 책을 좀 예제를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형회기나 지금 오늘 수업 안 했던 뭐 그 로지스틱 회기 이런 예제를 이 책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예제를 갖다 썼으니까 제가 참고자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용이 좀 쉽게 돼 있어서 좋은데 파이썬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조금 아시면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짠 이 매틀랩 코드를 보고 이걸 보면은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게 해보니까 파이썬도 코드를 짜면은 조금 더 복잡한 게 많아서 그 매틀랩에서 한 번에 행렬 처리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한 게 매틀랩 이북,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이북 중에서 머신러닝 파트에 있는 표 같은 걸 좀 따왔고 매틀랩 각종 예제 같은 거 제가 좀 보면서 수정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위키 인공신경막 부분에 혹시 그냥 심심하실 때 네, 보시면은 그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뭐, 아, 이런 게 또 새로운 게 나왔구나.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 같은 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재밌게 수업 재밌지 않아요? 재밌게 공부를 해야지. 재밌었으면 다행이고 물리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물리? 물리? 1학년 물리 말하는 건가요? 제가 물리 배운 지 많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 원래 그냥 실습을 한 1시간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습 따라치고 하면은 한 30분 정도 끌어서 한 1시간 반이 되는데 오늘 좀 실패한 것 같네요.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PPT 제가 올려드린 것도 다시 여기까지 잘라서 다시 올릴게요.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